안녕하세요. 이번 동영상에서는 매트랩의 흐름 제어 구문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조건부 제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건부 제어에는 if문과 스위치문이 있습니다. 조건문을 사용하면 소스 코드에서 실행할 코드 블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if문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예제를 살펴보게 되면 1에서 100까지의 정수 중에서 임의 숫자를 하나 뽑아 a라는 변수에 담습니다. 이 a라는 변수에 담긴 값은 이 밑에 있는 if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, 이 if문 옆에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이 함수에는 인수로 a와 2가 들어갔는데, a 나누기 2를 했을 때 그 나눗셈의 나머지를 반환합니다. 만약 a 나누기 2의 나머지가 0일 경우 a는 짝수이다 라는 문장을 출력하고 b라는 변수에 a를 2로 나눈 값을 담습니다. 만약에 랜덤으로 뽑은 숫자가 짝수가 아니어서 이 if문 옆에 있는 조건식이 false가 됐을 때는 이 if문 밑에 있는 코드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넘어갑니다. 따라서 조건식 코드 블록의 결과에 따라 이 if문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의 실행 여부가 결정됩니다. 이 if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. 현재 a는 랜덤으로 91이라는 숫자가 뽑혔고, 이 if문에서 91 나누기 2의 나머지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if문은 넘어가게 됩니다. 현재는 a라는 변수에 64라는 숫자가 랜덤으로 뽑혔고, 64 나누기 2의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이 if문 아래에 있는 이 코드 블록들이 실행되게 됩니다. if문에서 else if와 else를 사용하면 선택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a라는 변수에는 1에서 100까지의 숫자 중에서 임의 정수를 뽑아 담게 되고, 그 a가 30 이하이면 스몰을, a가 80 이하이면 미디엄을,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large를 출력하는 if문입니다. 이렇게 else if를 사용해서 다른 조건을 추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. else는 작성한 조건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 else 밑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합니다. 이 if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a에는 28이라는 숫자가 들어갔고, a 안에 있는 숫자가 30보다 작기 때문에 명령창에 small을 출력하게 됩니다. 또 스위치문을 살펴보겠습니다. 스위치문은 이산적인 조건을 설정하여 실행할 코드 블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각각의 이산적 조건은 케이스로 작성합니다. otherwise는 작성한 모든 케이스가 false일 때 실행됩니다. 이 스위치문 예시를 보게 되면 dayString이라는 변수에 입력된 날짜의 요일이 들어가게 되는데, 그 요일이 월요일인 경우, 화요일인 경우, 수요일인 경우, 목요일인 경우, 금요일인 경우, 그 외의 경우, 즉 주말인 경우 각각 이산적인 조건을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디버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데이 스트링에는 썬데이, 즉 일요일이 담기게 되었고, 이 썬데이는 각각 설정해준 이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otherwise가 실행되게 됩니다. 명령창에 weekend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if문과 스위치문을 비교했을 때, 스위치문은 이산적인 조건을 설정할 때 if문에 비해 작성하기 쉽고 가독성이 좋아집니다. 대신 스위치문은 부등식을 사용하여 조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. if문과 스위치문의 각각의 특징을 잘 알고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조건문의 배열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만약 large a와 large b의 값이 동일할 때 밑에 있는 명령문이 실행되는 if 조건문을 작성했다고 가정했을 때, 만약 large a와 large b에 스칼라 값이 들어갔다면 이 if문이 true 또는 false가 나눠져서 이 if문 아래에 있는 명령문들이 실행될지 안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, 만약 이 large a와 large b에 행렬이 들어갔다면 이 문장은 두 행렬이 같은지를 테스트하지 않고 어느 부분이 같은지를 테스트합니다. 따라서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요소별 동일성을 나타내는
0과 1로 구성된 새로운 행렬을 생성합니다. 디버깅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라지 A라는 변수에는 4x4 형태의 마방진이 들어가게 됩니다. 라지 B에 라지 A와 똑같은 행렬을 담아줍니다. 라지 B 행렬에서 1행 1열의 요소를 0으로 바꿔줍니다. 이 라지 A와 이 라지 B가 관계 연산자를 사용해서 동일한지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소별 동일성을 나타내는 0과 1로 구성된 새로운 행렬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밑에 보시면 is equa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라지 A와 라지 B를 넣게 되면 이 행렬 전체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. 현재는 이 라지 A와 라지 B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를 의미하는 숫자 0이 나오게 됩니다. 행렬의 대소 비교를 이용한 조건문은 대부분의 경우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예제에서 어떤 경우에도 모든 요소에 대해 true를 반환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이 라지 A와 라지 B에 담긴 행렬 전체의 요소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를 해결하려면 is equal과 같은 스칼라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. 디버깅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게 설정해준 어떠한 조건식에 걸리지 않고 else 밑에 있는 이 명령문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루프 제어를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포문은 작성된 명령문을 미리 지정한 고정 횟수만큼 반복해서 실행합니다. 이 포문 옆에 있는 식을 보게 되면 n이라는 변수에는 숫자 3부터 32까지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고 이 숫자가 각각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이 포문 안에 있는 명령문이 실행되게 됩니다. 디버깅을 통해 이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n이라는 변수에 숫자 3이 들어가고 이 n을 이용해서 다음 명령문을 실행합니다. 명령문이 끝나게 되면 n이라는 변수에 그 다음 숫자를 담게 됩니다. n에는 현재 4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미리 지정한 고정 횟수가 끝날 때까지 이 명령문을 계속 실행하게 됩니다. 포문은 중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 포문을 중첩하여 작성할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들여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들여쓰기를 하지 않아도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다음으로 while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while문은 조건식에 따라 작성한 명령문을 무한으로 반복하여 실행합니다. 조건식이 true라면 이 while문 안에 있는 명령문을 무한 반복하고 조건식이 false가 되었을 때 무한 반복을 중단합니다.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제는 피보나치 수열을 while문을 사용하여 만드는 예제입니다. 디버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라지 n에는 숫자 100이 들어가 있고 스몰 n에는 숫자 3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스몰 n을 통해서 이 while문 안에 있는 명령문들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듭니다. while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3은 100보다 작기 때문에 밑에 명령문이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while문 안에 있는 명령문을 보게 되면 n이라는 숫자에 더하기 1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스몰 n에는 숫자 4가 들어가게 됩니다. 숫자 4는 100보다 작기 때문에 다시 이 while문 안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하게 됩니다. 이 스몰 n에 있는 숫자가 라지 n, 즉 100보다 작은 동안에만 while문 안에 있는 이 명령문들을 실행하게 됩니다. 이 스몰 n이 100이 되는 순간 이 while문은 중단됩니다. 다음으로 포문이나 while문에서 사용되는 continue와 break를 알아보겠습니다. continue는 포문이나 while문에서 나머지 명령문을 건너뛰고 다음번 반복을 실행합니다. break는 포문이나 while문을 조기에 종료합니다. 첫 번째 이 예시를 보면 small n이라는 변수에는 숫자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. continue와 break에 대한 예시를 디버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small n에는 숫자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 tmp라는 변수에는 small n의 제곱이 들어가게 됩니다. 이 포문 안에 있는 if문을 살펴보면 small n이 5일 때 continue를 수행하게 됩니다. 이 continue 때문에
스몰 n에 숫자 5가 담겼을 때 이 TMP에 담기는 5의 제곱인 25가 K 행렬에 담기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가서 n에 6이 담기게 됩니다. 이 K 행렬에는 25가 담기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브레이크에 대한 예시를 보게 되면 현재 이 포문은 이중 포문입니다. 스몰 k라는 변수에는 숫자 0부터 10까지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스몰 n에는 숫자 0부터 10까지 들어가게 됩니다. 이때 이 안쪽 포문에서 if문을 보게 되면 스몰 n이 5일 때 브레이크, 즉 현재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을 중단하게 됩니다.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은 숫자가 5일 때 끝났기 때문에 k에는 10이 들어가고 이 스몰 n은 5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. 스몰 k에는 10이, 스몰 n에는 5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전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포문을 실행하기 전에 출력 결과가 저장되는 벡터나 배열을 사전에 만들어 놓으면 포문의 실행 속도가 향상됩니다. 이전에 봤었던 이 동일한 포문에서는 이 루프를 돌 때마다 요소 하나씩 이 R 벡터를 확장하게 됐는데 이 포문을 통해서 생성될 벡터를 사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리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리턴은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예시와 같이 사인 그래프를 그려주는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일반적으로 함수 끝에 도달하면 함수가 종료되는데 만약 호출된 함수 내에 이렇게 리턴을 작성한다면 강제로 조기에 종료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. 디버깅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먼저 보게 되면 입력받는 값이 0일 때 다시 입력해 주세요를 출력하고 리턴, 즉 이 함수가 조기에 종료됩니다. z값을 0으로 입력해 준 후 이 함수 안에 들어왔습니다. 현재 z에는 0이 담겼기 때문에 이 if문에 걸리게 되고 이 if문 밑에 있는 명령문들이 실행될 것입니다. 다시 입력해 주세요가 명령창에 떴고 리턴을 통해서 이 함수가 이 밑에 있는 명령문들을 실행하지 않고 조기에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함수가 조기에 종료되어 이 x, y의 값을 할당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코드 블록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. 이번 동영상에서는 매트랩에서의 흐름 제어 구문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